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해 살아가야 했던 한민족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는 동아시아권을 제외하면 외부와의 의미 있는 교류가 거의 없었죠. 실제로 2004년 단국대학교 생물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하플로 그룹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부분은 유전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한국인은 한민족이라는 게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과 1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아시아권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한국인을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인들은 세계의 많은 국가에 진출해 살아가고 있죠. 숫자를 따져보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 순서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권이기도 했고 워낙 부딪히는 일이 많았으니 한국인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미국도 개화 이후 1890년 서재필이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이나 6.25 전쟁 이후 미국 이민 열풍이 불어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하였죠. 미국, 중국, 일본에 한국인이 많은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중앙아시아는 뭘까요? 왜 한반도하고 멀리 떨어진 그리고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바로 고려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계 한국인 260만, 조선족 250만, 일본계 한국인 90만, 다음으로 많은 50만의 숫자를 자랑하죠. 고려인들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조선족과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스토리는 비슷하지만 결과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게 좋겠네요. 고려인은 우리와 생긴 것은 물론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한국 음식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도 그대로 지냅니다. 심지어 말도 통하죠. 고려인들이 구사하는 언어를 중앙아시아 한국어 혹은 고려말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지금은 2세, 3세까지 내려가면서 고려말을 구사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명맥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부 지역을 가면 한국 요리와 비슷한 러시아 음식들이 많은데 이것도 고려인들의 영향이죠. 50만의 고려인들은 어쩌다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작은 조선족과 같이 한반도를 벗어나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인들이 왜 만주로 가게 되었는가는 채널의 조선족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락을 위해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선 후기 상당수의 조선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청나라의 정책으로 만주 지역이 텅 비어 있었는데 텅 빈 만주는 조선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보였죠. 심지어 청나라는 만주 지역의 행정력 행사도 자제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대흉년에다가 과도한 세금으로 엄청난 수의 조선인들이 만주 지역으로 떠났죠. 이들은 후에 조선족들의 시초가 됩니다. 연해주로 넘어간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달랐죠. 1860년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뒤 러시아의 중재 아래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러시아는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외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받습니다.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간 조선인들은 러시아 제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죠. 러시아의 통제 이후에도 조선인은 계속해서 연해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이 연해주 지역의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들의 정착을 쉬쉬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문화에 유화적이고 러시아 정부의 협조도 잘 해주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심지어 러시아 전교회로 개정하는 경우도 많았을 정도이니까요. 결국 1900년대 초반 연해주에 사는 조선인만 3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1910년에는 한일 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연해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상대적으로 중국 만주보다 러시아 연해주가 안전하기도 했고요. 먼저 연해주로 이주한 최지영이 성공을 거둔 뒤 러시아로 이주해오는 일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해 주었던 것도 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연해주로 귀화하는 조선인들을 고려 사람이라는 뜻의 고려 사람으로 불렀죠. 실제로 러시아어로 발음이 고려사람 이렇게 들립니다. 고려인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유래되었죠. 1914년 연해주의 고려인은 6만 4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시민권도 땄죠. 1차 세계대전에서는 러시아 군대로 입대해 독일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인 소련이 건국되죠. 하지만 이내 소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고려인들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했죠. 당시 연해주의 조선인 단체인 고려인 동맹은 소련 정권을 지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소련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일본이 러시아 내 우파 즉 소련의 반대 세력을 지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전으로 행정력이 무너지자 일본은 아예 대놓고 연해주 지역으로 침공을 시작했죠. 일본은 연해주 4월 참변을 일으켜 최재형을 비롯해 만주의 조선인 독립운동가 수백 명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전의 결과는 소련 정부의 승리였죠. 그럼 승리 쪽이 가담하여 싸웠던 고려인에게 보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소련은 독립군들을 전부 무장 해제시켰죠. 소련 입장에서는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소련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소련 측에서 싸웠던 사람들 중 일부는 실망감에 연해주를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다수의 조선인들은 연해주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만주로 또는 조선으로 가면 일본에게 탄압받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결국 1930년대 중반 고려인의 수는 20만에 다다르게 됩니다. 소련에서도 늘어난 고려인의 수를 무시할 수 없었고 고려인 소비에트 자치공화국을 구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소련은 일본이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빌미로 소련에 침공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죠. 일본인 첩자가 심어져 있을 것이란 의심도 했고요. 결국 소련은 고려말 사용을 금지시켰고 1937년 8월 21일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동아시아의 정반대 지역인 척박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모두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강제 이주였죠. 전쟁이 끝난 후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주에 남은 조선 쪽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열악한 열차 환경 때문에 수백 명의 고려인들이 사망했고 이주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소련의 정치 경찰이었던 NKVD에 끌려가 심하면 사형을 당했죠. 고려인들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과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분산되어 정착했습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이주한 당해에만 4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사망했죠. 그래도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아니 이루어냈죠. 당시 소련은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로 쌀과 목화 재배를 하는 사업에 돌입했는데 고려인의 집단 농장인 코로즈는 소련 정부에서 지정한 쌀과 면화 생산 목표의 2배치 이상을 매년 찍었죠. 7개년 계획을 4년 만에 달성했을 정도입니다. 이것 덕분에 소련에서도 고려인들을 근면성실하고 건실한 민족으로 평가했으며 평판도 좋아졌죠. 금지되었던 고려말 사용도 다시 허용되었고 민족어 교육도 허용합니다. 한글 신문이나 고려 방송은 물론 고려인 극장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해 주었죠. 러시아식 한국 요리인 마르코프차와 파포르트니크 등의 음식도 만들어졌고 전파됩니다. 고려인들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던 조선족과는 달리 한국 고유의 문화를 잘 보존한 편이죠. 고려인들의 문화나 음식을 보면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사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93년 러시아 정부와 보리스 예친 대통령은 소련 시절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을 복권시키고 고향으로의 귀환도 허용했지만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죠. 고려인들은 이미 정착해 3세까지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귀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3세까지 내려오면서 고려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고요. 다만 고려인들은 한국에 대해 대부분 유화적인 친화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중화 사상에 동화된 조선족과 달리 아직도 많은 고려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할아버지의 나라라고 인지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다시 배우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몇몇은 한국으로 유학 오거나 일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조선족들에 비해 고려인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거나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고려인들은 격동기였던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를 잃어버린 비극의 상징이자 시대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 살아가야 했던 한국 근현대사 비극의 상징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